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대학원 책임교수 박범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식사 계속 하시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주먹밥이 남을 것 같으니까 많이 남으면 가시는 길에 더 들어가고 싶어요. 저는 길게 오늘은 길게 얘기 안 할 텐데 사실 제가 이번 학기에 연구 연가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있는데 어저께 왔습니다. 제가 STP 효과 설명에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그리고 아마 이 중에 비디오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전 비디오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빠지면 좀 더 섭섭하기도 하고 해서 봤고, 대신 저는 이번에는 좀 짧게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이 시작한 지 3년째고요. 그리고 학부가 시작된 게 지금 9학기째, 첫 학기인가요? 9학기째죠. 9학기째고 짧진 않지만 이 과정을 이렇게 쭉 같이 운영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프로그램은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우리가 방향을 지금 이렇게 좀 만들고는 있는데 굉장히 진화를 하고 있고, 여기 선생님들도 새로 많이 오시고, 그리고 다양한 관심을 가진 대학원생들이 오고, 또 특히 또 학부 학생들이 부전공을 하면서 또 우리들이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또 열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 기대를 가지고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마치고 전철 교수님께서 대학원 전반에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전시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STP 과정에서 과학술과 사회에 관련된 과목들을 강의하고 세미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대학원 과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김수영 교수님께서 부전공 관련된 설명 해주실 예정입니다. STP 대학원 과정의 이제 전반적인 두 가지 큰 목표는, 일단은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과 정책이 만나는, 과학기술과 정책이 만나는 접점에서의 어떤 학문적인 지식들, 새로운 연구들을 만들어내는 수가 있고요. 학문적인 연구와 또 실제적인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의 양성 두 가지를 같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잠시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짧은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2009년 공학기부터 석사과정을 시작했고요. 2009년 8월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과 MOU에서 과학기술 정책 분야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2010년에는 월드뱅크 세계은행과 MOU를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0년 8월에는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지금은 정책 대학원으로 그레드 스쿨로 격상돼서 현재 그레드 스쿨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폴리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처음 석사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올해 2월에 새롭게 박사과정을 새로 시작해서 현재 박사과정 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0년 2월에 마찬가지로 학부 부전공 프로그램도 시작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ST 대학원 과정 ST에 있는 구성을 좀 잠깐 간략적으로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5분이 이제 ST 과정에 전임 교수로 계시고, 두 분 교수님께서 인문사회학부에 계시면서 저희와 같이 겸임 교수로 활동하시면서 ST 과정에서 수업도 하시고 학생 지도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9분의 겸임 교수님들이 초빙 교수님들이 계시는데, 다양한 분야와 그다음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신 분들께서 같이 ST 과정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네 분의 공문 교수님이 계시고,
두 분의 그 distinguished visiting professors, 시니어로서 많은 경력과 동막하신 두 분 선생님께서 같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행정을 맡아주시는 스태프이 두 분 계시고, 현재 학생들로는 박사과정 학생이 3명, 올해 처음 시작한 박사과정 학생이 3명 있고, 그 다음에 석사과정 학생이 전부 10명입니다. 10명 중에는 2명의 인터내셔널 스튜던트가 포함되어 있고, 한 명은 베트남에서, 한 명은 UAE에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비지팅 리서처가 미국에서 온 학생이 지금 같이 1년 동안 저희와 같이 머물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27명의 학부 부전공 학생들이 ST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저희 대학원에서 지금 올해 작년에 했던 수업들의 리스트를 제목만 이렇게 적어보면 간단하게 어떤 수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주신데, Survey in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그다음에 Quantitative Analysis in Public Policy, 그리고 Science and Empire, Social Studies of Technology, Environmentalism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hilosophy of Science Policy, Political Econom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그리고 Institution and Policy, Research Seminar on Universities and Higher Education Systems, 그리고 Science and the City, Making a Culture of Innovation. 이렇게 이런 굉장히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는 수업들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SP 웹사이트에 막 개편을 맞춰가지고 조금 약간 대략 부분 수정이 남아있지만, 그 개편을 맞췄을 때 더 자세한 설명은 SP 웹사이트를 참조하시면 연구 분야라든가 아니면 지원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정보를 자세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주소는 spt.kist.ac.kr입니다. 몇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Q&A 때 더 자세하게 하셔도 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ST 웹사이트에서도 약간의 답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Q&A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제가 딱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카이스트 졸업생과 카이스트 아닌 졸업생들 차이가 있느냐, 차별이 있느냐, 그런 것,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부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공계에서 학부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랩이 있느냐, 랩에 추구하는 실험을 하고 하는, 과학기 정책 분야에 통상 정확한 랩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학원 연구실에 있어서 연구실에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수업 때 같이 모여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 교수님은 당연히 계신데, 지도 교수님과 같이 실험을 한다기보다는 지도 교수님과 함께 같이 토론을 하면서 논문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또 독립적으로 진행하면서 계속 지도를 받는 그런 형태로 약간 이공계 대학원 생활과는 비슷한 면도 있지만 좀 다른 면도 있는 그런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공계 학부 전공이 과학기 정책 대학원에 들어오면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진 기본적인 배경 지식과 또 전문성을 해당 분야의 정책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충분히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원 설명을 여기까지 간단히 마치고, 김선 교수님께서 부전공 프로그램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을 하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프로그램은 이제 두 학기째 나오는데요. 이제 왜 이거를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14분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지금 2% 되고요. 그다음에 29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큰데, 중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 2위라고 그랬잖아요. 경제 규모는 되게 큰데, 경제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 결과 수출. 1인당 소득이 얼마냐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럼 저희가 29위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본 게 한 50년인데 상당히 올라왔는데, 근데 이제 4가 뭐냐면 이게 상징적인데, 과학기술 경쟁력, 스위스 IMD에서 발표한 경쟁력이 4위고, 또 특허 지수도 4위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과학기술 하는 분들이, 정말 잘 나간다, 우리가 리더구나 이렇게 하는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은 과학기술이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더 트리클 다운이 되고 있느냐, 다른 분야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기술을 잘하려고 하는 정책만 고민할 게 아니라 과학기술이 사회랑 다른 어떤 제도나 문화나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끼쳐서 혼자만 잘 나갈 게 아니라 다른 정책적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 해서 앞으로 대학원에 와서 정책을 공부할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이제 과학기술 정책대학원을 안 들어오더라도 계속 이공계에서 남아가지고 석사 박사를 하시더라도 부전공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 이 숫자들의 갭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일단 수업 이따가 교과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이 계속적으로 열려서 다음 주 화요일날 정민 교수님, 저희 이제 경인 교수님이 주도하는데 상무실에 이사장을 지었고 과기를 차관하시는 정민 교수님께서 다음 주 화요일날 1시에 강의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그 특강이 많이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인턴십이 이게 이번 여름에 저희가 4명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스태프나 키스텝이랑 그 다음에 여기 표준연구원이 이렇게 보냈는데, 물론 능력개발센터에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기업체라든지 그렇게 저희가 주선하는 인턴십은 정책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부전공을 오게 되면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레인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인턴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 세미나는 URP 때도 URP도 있지만 또 하나 개별 연구도 지금 개설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URP를 하게 되면 언더 과정에서도 과학기술 정책 관련해 가지고 신전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신청하는 방법은 다른 부전공이랑 똑같은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부전공 필수 과목이 6학점인데 총 18학점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어차피 인문사회를 들어야 되니까 인문사회 선택하고 중복이 될 때 맥시멈스 3개까지 이렇게 중복 이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턴십이 있는데, 인턴십은 이거는 저희 정책이 아니라 학교 정책이 원래 부전공이나 전공 필수 그 학점이라는 것은 교과목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턴십은 그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맥시멈 3학점까지 이수를 할 수 있지만 이게 18학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거는 혹시 알아두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개설 과목을 해놨는데, 지금 이제 3개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도 아까 대학원처럼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연구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에 따라서 실습 기간에 따라서 1에서 3학점 정도 되고, 여기 보면은 인문사회랑 중복되는 과목도 있고 안 되는 과목도 있는 거 알 수도 있을 거고요. 혹시 인문사회 과목 중에서 정말 이거는 과학기술 정책이랑 관련된 왜 이거를 목욕 카운팅을 안 해주냐, 그렇게 하면 이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걸로 이제 간단히 마치고, 제가 다음 순서들은 이제 학생들이 하는 순서인데 그거 넘어가기 전에 저희 참여 교수님들 여기 많이 오셔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범순 책임 교수님 처음 이제 인사드렸고, 그 다음에 전정훈 교수님도 전화드렸고, 여기 3분 더, 5분 정도 더 있는데 각 분들 일어나셔서 각자 소개를 해주시면 거고, 앉은 순서대로 그 시니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순서대로 하면. 저는 STP에서 연구소에 있는 박민아라고 하고요. 지금은 과학사 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학사 안에서 그 과학 정책과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은규라고 합니다. 저는 후원자료 민장과학과에 초빙으로 왔는데요. 이 정책 대학원 프로그래밍 좋다고 해서 저쪽에 와서 지금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공무원에 먼저 시작했다가 가입 들어가서 공부를 못했었는데, 저기 과학기술부뿐만이 아니고 외교부에서 4년 있고, 정리실에서 1년, 청와대에서 1년,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훈련,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사실 오늘 우리 전임 교수들만 와야 되는데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좀 교수님들이 이론적으로 많이 잘 해주시니까 조금 실질적인 기반하고 집행하고 그런 경험들을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I'd rather say that my name is Professor Art Fisher.
and I teach in the STP program Philosophy of Science Policy. Now, you may think, what's that all about? What use is philosophy to science policy? Well, a lot of use, I would say. I try and teach you guys things like, what is science for? What is it that directs policy decisions? Is it the scientists, or is it our values? If it is our values, what does that tell us about things like the objectivity of science? Okay? All these questions are very, very important because it tells us what is the basis of our policy and as well as the basis of our science. And I think that you guys should learn about these sort of issues and help us have a great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nd society and policy and science. Okay? So that's the kind of thing that I do. My more general area is philosophy of science. And if there are any of my philosophy of science students, there are, but they know what I do there. So what I try and do is bring over some of that stuff and think about science more broadly and its relationship between to government and society. That's the general. 한국말 하는 거 처음 듣는 사람들 있거든요. 마이클 하고요. 미국에서 왔고, 그리고 저는 환경 정책 그리고 대학 제도 정책에 대한 수업을 하는데 수업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 정책 그러면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social implication, policy implication, 그냥 philosophical implication 그걸 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아직도 연구할 굉장히 많은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은 그걸 좀 더 상세하게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의 김효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에서 지금 연구 방법론 강의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위험한 과학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했었고 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해서 특히 정부와 과학과 과학계의 관계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생명, 의료, 보건 정책 관련돼 가지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석사과정 2년차에 있는 이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바톤을 넘겨받은 이유는 STP 학생들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서 좀 학생들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일단 2011년부터 시작된 박사과정에 현재 3분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석사과정 학생들입니다. 2010년 정기 후기 그리고 2011년 정기 후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기별로 한 5명, 6명 정도 지금 5명씩 있고요. 그리고 끝에 보이는 학생이 대리라고 해서 비지팅 리서처로 왔습니다. 학생들 구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려면요. 일단은 박사과정이 3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이 석사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단란한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펴보면요. 총 전체 13명 학생들 중에 석박을 합친 13명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이코노믹스로 약간 인문계 쪽 전공을 마치고 STP로 오셔서 공부를 하고 계시고 나머지 12명 학생들의 전공을 보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다양한 전공을 마치고 STP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겹치는 바가 없을 만큼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학생들이 이제 STP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싸우진 않는데 아주 다양한 학생들이 만나서 공부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석사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드리면요. 타대학이랑 카이스트 자대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어제 통계를 내보니까 딱 반반이더라고요. 카이스트에서 지금 석사에 와 있는 학생이 5명, 그리고 타대학에서 온 석사과정 학생들이 5명, 딱 반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석사과정 중에서 석사학위를 이미 마치고 온 학생들도 3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원에 박사과정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이공계 박사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석사학위를 마치고 석사과정을 다시 와서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STP에서 무엇을 연구하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저희 학생들이 지금 진행 중인 아니면 이미 발표한 석사 논문 주제들을 보여드리려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하나는 일기 이제 석사 졸업생들이 쓴 석사 논문 주제들인데요. 생태 운동부터 독세 파악, 미분정 시기의 보건 정책, RTCC 사회 연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석사 연구를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하나는 위에 표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기 학생들의 석사 논문 주제입니다. 석사과정에서 그러니까 이미 석사를 받고 온 학생의 경우에는 비슷한 이공계 시절에 그 전공 분야를 살려서 STP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STP에 와서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더 펄러시와 연관된 연구 주제를 잡고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새롭게 소개드릴 내용은 퍼블리케이션이 생겼는데요. 석사과정 학생들이 2편의 논문이 발표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 STP와 관련된 전환을 실려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학생들 생활과 관련해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그 타임테이블, 이번 학기 이제 가을 학기 타임테이블인데요. 이공계 랩과 좀 다르다는 말씀을 장정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일단은 저희 이번 학기 그 수업 노드를 보시면 월, 목, 금 이렇게 수업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매주 월요일에는 매주는 아니고요. 월요일에는 STP 콜로키움이 열립니다. 이공계 랩은 아무래도 실험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 타임테이블 보시고 정확하게 로드가 얼마인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각 수업마다 리딩이 좀 많은 편이고요. 많게는 책 한 권씩을 각 수업마다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각 수업에서 컴페이퍼를 저희가 영문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화수에는 그럼 놀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학생이 꼭 전화하고 한 바에는 수요 목은 거의 밤을 샌다라는 걸 꼭 전해드리려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수업이 좀 중요한 이유가 저희가 아무래도 이공계 전공을 가지고 STP에 와서 새로운 분야를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수업에서 이제 리딩을 읽고 같이 이제 영어 세미나 수업을 통해서 리서치 아이디어도 그리고 STP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분석론이라든지 이론 등에 대한 인풋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험 위주의 이공계 랩이라면 여기는 수업이 주가 되고 거기에 이제 파생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석사 논문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에 대한 설명은 표를 잠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실을 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요. 어제 이제 찍은 따끈따끈한 사진인데 지금 위에는 사방이라서 조금 널널해 보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오셔서 채워주셔야 할 공간이고요. 오른쪽은 세미나룸이고요. 지금 그리고 밑에 뭐 책장도 보이고 석사과정 연구실도 보입니다. 보시면 지금 여기 약간 숨은 그림 찾기처럼 되는데 학생들이 분명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조교 활동이나 지금 학연 나가 있는 학생들이 약간 네. 그리고 각자 연구를 하고 있는 어제 오전에 저희 내를 풍경이고요. 그리고 콜로키움 장면인데요. 일단 콜로키움 연사들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또 워낙 그 관심사가 다르고 해서 매 학기 전에 뭐 추천을 해서 뭐 원하는 연사분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그 과제를 진행 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중간중간에 새로운 형식의 세미나가 열리기도 하는 그런 풍경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번 학기에 콜로키움 했던 그 사이먼 조스 장면에 관련된 그 포스터고요. 오늘 과제 관련해서 시간용 평가에 대한 세미나 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외에 뭐 콜로키움도 있었고 또 그 외 RA로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 지금 대학 STP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여기 보시는 2가지 그리고 그 2가지 해서 마지막 거는 완료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 조교로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좀 경험으로 이제 저희 그 대학원생들이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보면 그러니까 연구 조교를 하다 보면 또 수업과는 또 다르게
교수님들 한 팀이 돼서 토론도 하고 서베이나 인터뷰 같은 필드워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좀 가까이서 다양한 교수님들을 만나서 연구를 지켜볼 수 있는 게 좀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연구적을 하면서도 배우는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저희 이번 파라리에서 이제 사진을 작가분의 직접 초청 사진 찍어서 공식적으로 지금 처음 보여드립니다. 뿌듯한데 저희 보실 여기가 저기 왼쪽에 위가 이기생들 사진이고요. 밑이 선지생, 그 가운데가 단체 사진, 그리고 위에 오른쪽 위가 여하구들 사진이고요. 원래 여하구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아주 고무적이게도 남하구들의 비율이 좀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식적인 행사 외에도 저희 이번 10월에 BBQ 파티 때 찍은 사진들인데요. 좀 결국 힘든 로드도 있고 수업들 과제들 바쁘지만 결국 사람한테서 서로 힘을 얻고 지금 같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BBQ 파티처럼 이렇게 간간히 생기는 행사들이 있고 12월에는 학예 같은 행사도 있기 때문에 활동들을 하면 되고요. 네, 그리고 STP를 지원하실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아무래도 STP가 좀 이렇게 오래된 그 역사가 긴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학원이 아니고 해서 일단은 꿈을 꾸고 같이 STP를 만들어가는 마음가짐을 가진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좀 힘든 부분도 많고 새로운 분야라서 좀 겁없다, 용감하다, 때로는 저는 석사과정 마치는데 너무 무모하지 않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이제 STP를 선택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결국은 서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응원하고 서로 같이 꿈꾸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STP가 박건석 교수님 말씀처럼 진화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 없이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을 기본으로 가지고 그다음에 같이 STP를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같이 석사과정 박사과정 오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부정공학생 2명이 잠깐 나와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학기로 공과폰으로 들어와서 첫 번째 학기에 그 STP 부정공학 프로그램 신청해서 이제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제 짧은 경험담과 짧은 경험담과 이게 이제 어떻게 부정공 프로그램 앞으로 신청하실 분에게 약간 그 모티베이션이 되고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좀 약간 일을 많이 벌리고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좀 그런 학생이었다가 되게 문과적인 그런 과목들을 궁금해 했었어요.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꼭 이공계 공부만 하라는 법은 없어서 이제 혹시 어떤 과목들이 있냐 해서 첫 번째 인스피레이션이 된 게 실은 저기 그란트 피셔 교수님의 그 필로소피 오브 사이언스 코र्스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과학이 이러이러한 측면에서도 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걸 영감을 받아서 다음번에 이제 다른 코스를 이제 똑같이 도전했죠. 비슷한 파워글래스 초이스 김세영 교수님의 그 수업을 듣다가 이거 좀 되게 재밌다. 뭐 발표도 하고 되게 어떤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를 주기 싶어가지고 이제 STP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됐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제일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특히 부모님한테 너 이거 해도 되겠냐, 뭐 너는 그냥 이공계 공부나 해라 이런 기계공학과잖니. 그래서 그런 걸 그래서 여러 다른 사람들한테 약간 그런 헤지텐스를 갖다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 대학에서. 그래서 도전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 여기 오신 것은 어떤 도전 정신을 약간으로 갖고 오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아마 다음 학기 때 그 부정공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학번이고요. 저는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STP를 거의 시작한 셈이 되겠는데, 처음에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STP가 뭔지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나 석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킨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STP 이게 부전공이 생긴 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코스를 듣는데 관심이 있으실 만한 거는 세 가지 있잖아요. 학점, 로드, 넘는 거. 엘킨 평가목 정말 잘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따라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우선은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게 로드잖아요. STP 부전공 듣는 친구들 옆에 있으시면은 이 STP 과목들의 로드에 대해서는 정말 소문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로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그 석사과정 과목 설명 들으셔서 알겠지만 좀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 STP 부전공은 STP 대학원 과정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딩 메텔이 아까 한 권 모르는 게 화다하다 하셨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부전공 프로그램에서는 그거의 한 5분의 1 정도를 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5분의 1이라고 해도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권이 한 300쪽에서 600쪽까지니까 5분의 1이라고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읽기가 사실은 그 부전공 프로그램의 로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영어 지문을 읽기를 좋아하시거나 좀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 또는 책 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보다 좋은 과목, 그러니까 부전공 프로그램, 그러니까 책만 읽기만 하면 수업 다 따라갈 수 있고 참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학점 부분은요, 제가 말하고 싶은 점은 한 가지예요. 교양 과목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후생 교양 과목이라고 딱 하면은 뭔가 A 폭탄을 기대하시고 이렇게 막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교양 과목으로 생각하시는 게 안 되고 전공 과목, 그러니까 기타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생명학, 공학과나 기타 여러 과목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나중에 학점에 실망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른 전공 과목들이 다 그렇듯이 자기가 공부하는 만큼 딱 주시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제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라면 이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장점인데, 저는 STP, 학점이 어떻든 간에, 로드가 어떻든 간에, 정말 STP 정말 잘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STP 수업에는 다른 교양이나 다른 전공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수업 방식을, 독특한 수업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시험의 비중이 비교적 작아요. 대신에 뭘 하느냐 하면은 발표, 프로젝트 또는 리포트 이런 활동을 많이 해요. 특히 토론식 수업이 되게 자주 이루어지는데, 발표나 학생 발표나 할 때마다 이렇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어떤 주제가 생기면은 교수님들과 학생의 의견을 공유하고 그런 방식의 수업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교수님들이 다른 전공 과목에서는 주의식 교육을 되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교수님들이 학생이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들을 공유하고서 나누는 걸 되게 격려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업도 그렇게 개방적인 분위기로 흘러가서 그런 점에서 되게 남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 가게 되면은 세미나식 수업 같은 거나 이렇게 미팅도 이렇게 많고 할 텐데, 전공 과목만 이렇게 듣게 되면은 솔직히 그런 점이 좀 부족하잖아요. 이제 STP 부전공을 듣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훈련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남는 게 많고, 또 또 한 가지가 이제 STP 하면은 과학기술 정책이니까 나는 사회 쪽은 정말 젬병인데 이걸 들어도 되냐 하고 물어주시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 사회를 제일 못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그럴 때도 사회 과목에서 정말 다 까먹었는데, STP 보면은 그런 사회랑 약간 포인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과학이랑 사회랑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광우병 사태라던가 그런 식으로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빡세다는 것이 사실 교양 과목이랑 비교했을 때뿐이지 다른 전공 과목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모두가 빡센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점을 평가하셔서 나중에 STP 부전공 수업에서 많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딱 불러서 이렇게 발표하는데 저희가 외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저기 공무원이 먼저 발표하고 그다음에 태미가 Hello everyone. Yeah, my name is Omar Sharat and I'm one of the international students here at the STP program. Currently I'm in the master's program and yeah, as you saw in this presentation, I'm the guy turbine the head. This is my first semester here. Even though this is my first semester here, but this is not my first year in Korea. I've been in Korea since 2006. Actually, I've been working on a joint project which is between my government, the United Arab Emirates government, Dubai government to be more precise, and a South Korean company called SATIC Initiative. We're working together on the establishment of the UAE space program. So basically my work here started as an engineer, very technical work, but as time went on and as we developed throughout our project, my responsibilities actually grew to not just include actually the technical aspect, but also the political and as well as the policy aspect. And that's when I realized I needed some background and some sort of knowledge in this area of policy, politics, and STP was the place to set that up. And one of the things is actually the people that I work with, the SATIC Initiative, the Korean colleagues, actually they all come from KAIST. They are the people who work in SATIC. They're the ones who established actually the Korean space program. So that actually one of the reasons why it influenced me actually to come and join KAIST this semester and start the master's program. And as an international student, I had no problems like blending into the program. The courses were well designed, and even though they're tough to say, not easy, but definitely it filled up the gaps that I had and helped me connect the dots in what I do now, especially in the aspects of the political aspect and the policy aspect. So I don't know how many international students are here right now, but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if you guys need any help or need more information about the STP, please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And my email and address is available through the STP website. And unfortunately, I will have to leave soon, because actually I am working now and studying at the same time, so I have a meeting in like 15 minutes. So I'm not available now, but please feel free to email me anytime. I always use my email, and also feel free to call me if you want. My contact information is available in my STP links.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안녕하세요. 희승하지만 한국과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어만 해요. My name is Danny Crichton. I'm a visiting researcher here in the STP program. I came here to Korea in August of this year. I graduated this year from Stanford University in California. And I previously worked at a startup company in Silicon Valley, the U.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and Google. And you might have read in the newspaper recently that a very famous American businessman, Steve Jobs, recently passed away. And one of his great messages has always been that engineering and science and kind of the technical fields, no matter how excellent you are at these kind of technical fields, it's not enough to really have the kind of success I think everyone here at KAIST wants. In order to have the success in business, in policy, it requires a much broader foundation in education than just having, say, a biology core or a physics core to provide. And so when I kind of worked in Silicon Valley and worked with these companies, I have a background in applied math and statistics. And, I used it, and I used it every day. And it was very important that I was very good at it.
But that was not sufficient for me to do my job well. And what I think that the SDP program provides here in Korea is really that broadening experience that will allow you to have success in any number of fields. I myself am interested in all kinds of different areas. Product management of web companies, venture capital and kind of the investments in properties, as well as diplomacy and foreign policy. And the beauty of a program like SDP, which is interdisciplinary, is that no matter what your career path in life is in the future, that you can find a way to connect your technical background into the greater society. And I think it really does an excellent job. I have now been put in charge, as of today, a little program to kind of talk to undergraduate minors in the program to kind of create more of a community, to talk more about my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and really have an intercultural exchange. If you're interested in that, I will be here after this meeting if you have more questions and you don't have class. Otherwise, feel free to absolutely get in contact with me. I think my information is on the website. And you can certainly email one of the professors if it's not. So, anyway,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공식적인 발표는 다 끝났고요. 이제 Q&A로 가는데, 이제 대학원 관련해가지고, 박원순 하고, 뭐, 부정보고 이제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바쁘신 분은 지금 따라가도 되고. 그리고 데니가 지금 얘기를 했었는데 부정보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간 인포멀한 클럽 같이 과학, 기술, 사회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자유롭게 라면 먹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럽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저기 데니한테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김성현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부정보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그룹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데니랑 얘기를 했었는데 한 가지 지적이 된 게 학부생하고 대학원생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좀 적은 것 같다. 그런 거를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관심 있는 사람들 연락 주시고 질문 있으면은. 과학기술정책대학원을 마치면요, 구체적인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문과 베이스에 고등학교 때 문과 베이스에 지금 경영과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으로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이제 뭐 연구 쪽으로나 계속 정책 개발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다른 사조직이나 A나 연구기관 쪽으로 가는 게 양쪽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관심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라는 정책 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에 두 개가 있거든요. 스태피하고 피스텍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출연연구소와 관련된 어떤 관리나 뭐 이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거 Q&A를 많이 하다 보니까 STP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영과학대학원 쪽이나 약간 비즈니스 쪽에 더 관심이 있고 매니지먼트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쪽을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가까울 것 같고 여기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과학기술이 좀 더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거를 전반적으로 사회 안에서 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약간 이게 두 구절을 딱 할 수가 없는데 그런 약간의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기업 모형 이런 건 안 할 텐데 그래도 기업도 사회 중에 하나니까 경영과학 쪽에서 수업이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노베이션 폴리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학생들 같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하고 대학원에서 수업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원 책자예요. 장학제도 관련된 게 하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문과 쪽 대학원은 학비를 내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공계 대학 랩은 연수를 받고 다니고 그런 인식이 많잖아요. 그런 거 좀 궁금해서
STP에서는 돈을 벌고 다니는. 제가 짠순이로 살면. 그 얘기가 없었네. 저기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풀타임 학생들은 다 카이스트 장학생들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카이스트 국비 장학생이나 카이스트 장학생도 완전 프리는 아니잖아요. 조금 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액수는 좀 적지만은 내는 거. 그 정도는 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TA, 그러니까 수업 조교의 기회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있는데, 거의 연구 조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관심이나, 그리고 시간 배분 그런 걸 생각을 해가지고, 조교의 그런 활동을 이렇게 배분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공계 대학원 정도가 어느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요즘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은 거의 프로젝트가 좀 있어가지고 수업 조교도 하고 연구 조교도 하면은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은 승리가 제가 약간 복습시작에 저희 카이스트에서 석사 다른 문제 내고 석사하고 다시 올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받는 페이 수준은 그러니까 조교비 등으로 받는 거는 이공계 석사들에서 되게 랩비 적게 주는 랩보다는 많고요. 엄청 많이 주는 랩보다는 적고요. 중간 웬만큼은 랩비 받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기회가 많고 정부에서도 조금 더 관심이 많고 해가지고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너무 많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면은 아마 이공계 보통 수준 정도는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과학기술 정책이 되게 넓은 개념인데 이제 학생들이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과학기술 정책 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그런 팀 안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네. 어떤 관심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관심이 있으면 그게 우리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 관련된 수업을 좀 열려고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은 관련된 어떤 다른 분들을 초빙으로 해가지고 지도도 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미싱하고 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거를 좀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우리 필드가 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몇 가지 필드들은 조금 여기 석사 논문 나온 거 보면 아시겠지만은 몇 개는 이렇게 좀 두드러지게 이제 좀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말고도 충분히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런 거는 말씀드립니다. 또 공대 같은 경우는요, 연구실에 이렇게 배치돼서 한 교수님 밑에서 같이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도 뭐 그런 주제로 나오는데 STP 대학원은 지도 교수님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연구 주제나 지도 교수님 같은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지도 교수는 석사 지원할 때는 지도 교수를 안 정해도 되죠. 근데 박사는 지원해야 되는데 지정하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폴리시는 뭐냐면요, 적어도 한 학기 정도는 수업 듣고 경험을 한 다음에 정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정할 필요는 없고요. 경험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기 관심이 그리고 또 지도교수 정하는 게 쉽지는 않고 도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좀 이게 복잡한 다이나믹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서로 퍼스널도 좀 맞아야 되고 관심 분야도 좀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한 학기 정도 지나고 나서 정하는데 나중에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고 학생들의 생활은 그 이공계는 무슨 자기 랩이 있으면 선생님 그렇게 구별이 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다 같이 그런 부분 없이 한 공간에서 있습니다. 조금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교수님은 그 랩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하던 연구가 있고 좀 이렇게 파생된 연구 이거를 이제 거의 하게 되는데 이제 STP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전문 분야가 있고 전공 분야가 있으시지만 조금 다른 거를 되게 제안하고 교수님이 관심 있으면 교수님도 같이 연구하실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이렇게 많이 열려 있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토픽을 찾는 어떤 그런 부분이 창작의 고통이 조금 있는데,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학문의 자유는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아까 그 리서치 페이퍼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석사 논문 주제 나오는 케이스도 다뤄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프레임워크가 없는 건 아니고 스트럭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원한다면은 지도를 갖다 상세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런 사람은 자유를 많이 주고 각 케이스별로 그 테일러를 합니다. 이게 워낙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IT 정책 이렇게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나는 IT 정책에 관심 있으니까 딴 건 관심 없고 이것만 해야지 그렇게는 안 돼요. 다른 것도 많이 보다 보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도 더 잘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좋은 주제를 찾고 항상 그렇듯이 좋은 주제 찾는 게 연구의 반 정도로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의 에너지와 시간을 잘못 딴 데다 했다가 실패하면 큰일이니까 한 반 정도는 거기에 이것저것 공부를 하면서 찾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반 해가지고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야죠. 오리지널 리서치고 오리지널 리서치는 교수들이 뭐 자기가 한 10대 개 갖고 있다가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이니시에이션 그래서 수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하면은 이제 지도를 하는 거죠. 약간 그런 면에서는 이공계 대학하고는 좀 다른 많이 다른 거죠, 사실. 고정봉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개별은 언제 생겨요? 오늘 정도 다음 학기 시작하는데 요구가 있으면 그냥 아니 이미 했는데 네. 했어요? 기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직 합격을 못 받은.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그렇죠. 대답을 했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얘기나,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제 논문을 제출했어요. 졸업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제출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NHN 같은 IT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운영을 회사죠. NHN 같은 경우에는 정책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파트가 있어서 IT 정책이나 뭐 통신 정책, 그리고 또 정부 기관하고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걸 다루는 부서가 있어서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맥킨지, 뭐 AT 커니 같은 이런 컨설팅 펌들도 요즘에는 공공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인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뭐 서울시나 뭐 과기부나 정부나. 그래서 그곳에서도 수요가 꽤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출연연구원이나 이런 뭐 공공기관 말고도 사기업적으로는 길은 굉장히 많아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데는 잘 모르겠지만은 정책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들, 뭐 IT 기업, 통신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또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의 목표는 어디다 내놔도 정말 굉장한 그런 어떤 인재를 키워서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우리 필드가 다 되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일단은 뭐 꿈이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면수 군이 말한 것처럼 정말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잖아요. 단순히 뭐 문제 하나 잘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하고 그 과학기술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 어떤 중간대적인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그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선생님 중에서 더 없으면은 그러면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